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본 분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기는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 표현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되게 직관적인 감정, 이런 감정이 창조적인 감정으로 만들어지는 건 많지만 사전에 충분한 분석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충동적인 감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직관적으로 대본의 맥락을 읽는 힘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배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배우도 있을 뿐이죠. 그 대본 분석이 철저하기로 유명한 배우 중에 노력파인 남궁인 배우가 있죠. 혹시 남궁인 배우의 그 대본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완전 검정색이죠. 빈칸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하나의 대사를 여러 가지 감정선으로 표현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반면에 이병헌 배우는 연기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만 가지고 현장에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과연 이병헌 배우가 대본 분석을 하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년이 넘는 배우 생활 동안 대사 분석을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대본 분석을 단계적으로 하게 되면 자신의 경험치에서 벗어나는 창의적인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대본 분석을 약 5단계로 엑기스만 뽑아서 진행합니다. 한 번만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최소 한 30번 정도는 보시면서 대본을 받았을 때 한 번에 즉각적으로 이 영상에 찍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하지 않으셔도 완전히 내게 돼서 바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내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대본 분석의 단계별로 하고 나면 작품과 역할의 얼개를 세세하게 포착하고 상황과 역할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상황에 대해서 되게 정확해지니 내 연기도 되게 명확해질 거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창의적인 연기. 내가 생각했던 어떤 경험치보다 더 확장된 어떤 연기의 폭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 영상에는 첫인상 정리라는 거를 한번 해볼 건데 이 대본에서 얻은 영감과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이제 융합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더 세세한 객관적 해석이에요. 장면에 대한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단계는 그걸 통해서 내가 영감도 얻었고 그 다음에 객관적 해석도 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유추와 추론을 하면서 내 캐릭터를 한번 구조화 시켜보는 게 3단계고요. 4단계는 창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단계는 내가 한번 표현해보고 다시 한번 수정해보고 온전히 구축해보는 이런 단계로 이루어질 거예요. 말은 좀 어려운데 막상 따라오시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1단계 첫인상 정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대본 분석은 소설 읽기와는 달라요. 소설 읽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대본 분석은 소설과 다르게 빈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경우는 묘사적 표현을 통해서 이제 이 인물이 어떤 성격을 가졌고 그리고 감정이 어떻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주 세세하게 묘사되어 있죠. 그런데 대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문, 대사, 행동으로 각 인물의 심리와 그 다음에 상황을 파악해 나가야 합니다. 독서를 아주 많이 해서 문해력에 있는 분들은 수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희곡이나 아니면 대본을 읽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일단 소설을 많이 읽으셔야 해요. 요거에 대한 영상은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 올려놨어요. 일단 배우 훈련 때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 제가 바로 소설 읽기라고 말씀드렸고 소설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어찌됐건 대본 읽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갖고 대본을 접하셔야지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이 소설을 많이 읽는 건 마치 운동으로 따지면 기초 체력을 기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10km 마라톤을 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내가 걷기도 잘 안 돼요. 그러면 10km 마라톤 뛰기가 너무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은 걷기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설부터 많이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첫인상 정리라고 하는 것은 작품을 딱 한 번 읽고 나한테 느껴지는 강인한 인상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번 읽고는 절대 이 대본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최소 30번, 40번, 50번 막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자, 이건 좀 약간 과장일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초보 배우는 특히 많이 읽으셔야 돼요. 똑같은 이 대본을. 자, 첫인상 정리란 작품을 여러 번 읽고 난 후에 최초의 모습으로 정리한 것을 말한다. 즉,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작품의 얼개를 이해한 후 정리한 인상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첫인상 정리가 왜 중요할까요? 그 직관적인 영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무의식에 대본을 읽으면 어떤 인상이 생성되는데 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연기는 정확해야 돼요. 내가 정확한 목적, 정확한 생각, 이 생각에서 이제 연결되는 어떤 감정들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하거든요. 자, 첫인상에 대해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첫인상은 보통 첫 번째 만난 후에 남는 상대방에 대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보통 6, 7초 안에 사람의 이미지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제 고덴 엘포트라는 사람들은 만난 후 30초 동안에 처음 만난 상대의 성별, 나이, 체격, 뭐 성격, 뭐 깔끔함, 신뢰감, 성실도 등이 어느 정도 평가할 수 있다고 해요. 하물며 사람이 그런데 내가 한 3, 4시간 동안 읽어간 대본은 어떻겠어요? 그것에도 첫인상이 있겠죠. 자,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느끼는 첫인상은 최초의 6초 안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80% 이상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은 정말 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첫인상에서 상대의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든 인식이 되면 계속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따라서 어떤 관계 형성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첫인상의 열쇠가 되기도 해요. 그럼 이거는 물론 대본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인상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것이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명확하고 그 다음에 바람직하게 첫인상을 나와 대본이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본을 딱 봤어. 근데 내가 대본에 대한 어떤 첫인상을 가졌어요. 근데 그것을 객관적이고 또 세세하게 파악하지 않고 첫인상을 딱 이제 내가 가져버리면 이 첫인상이 이론처럼 그 첫인상 형상에 대해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판단을 내려버리고 그 첫인상을 계속 유지하려는 욕구가 심리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노력을 안 하게 되겠죠. 아, 내가 다른 여지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당연히 인간이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 정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본을 읽었는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졌으면 당연히 긍정적인 이미지로 잘 안 바뀌겠죠. 반대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졌는데 또 부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채워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대본의 첫인상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관계 형성을 할 때 첫인상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열쇠로 작동할 수도 있고 반대로 선입견이 생겨서 연기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품을 다음과 같이 읽어 나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으로 선입견 등을 배제하고 담담히 읽어 나가야 합니다. 보통 배우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감정이 되게 몰입도가 되게 크세요. 그래서 감정이입을 되게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본을 보통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만 읽어도 보통 한 인물에 빠지세요. 그래서 그 인물을 중심으로 다른 인물들의 상황을 판단하면서 막 읽으시려고 하시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주관적으로 한 인물에 빠져 읽거나 섣불리 해석이 들어가면 생각에 끌려다니게 돼요.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게 되시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세 번째, 작품을 읽은 후에 떠오른 인상을 가장 강렬한 것부터 막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품의 내용, 분위기, 나 스타일, 극중 인물로 나눠서 이 첫인상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 뭐 이 작품은 이제 유치진 작가의 소라고 하는 작품의 첫인상 정리인데 이런 거예요. 자, 어머니의 너무도 비참한 삶이 가슴 아팠다. 또는
쌀 한 톨이라도 더 빼앗아 가려는 마름의 수탈에 분노했다 등등, 아니면 향토적인 말투가 정겨웠다. 인간의 욕망이 비참하고 분위기가 모래알 씹는 것처럼 건조했다 등등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즉 작품의 내용, 분위기와 스타일, 극중 인물로 나눠서 정리를 해서 이걸 모으면 첫인상 정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담담히 읽어가시면서 극중 인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의 내용, 그리고 분위기와 스타일,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한 문장 정도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모으면 바로 첫인상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객관적 사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마름의 수탈에 분노했다 했을 때, 마름의 수탈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분노했다라고 하는 건 나의 영감이죠. 이 두 가지를 합쳐 놓으면 나의 첫인상 정리가 영감적인 부분, 그 다음에 어떤 해석적인 부분이 합쳐지는 겁니다. 지금은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데 학생이 적은 거예요. 만선이라고 하는 작품의 첫인상 정리인데, 여기 보면 곰치의 오만함과 욕심으로 인해 벌어지는 비극, 작품 내용을 되게 간결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을 딱 집어넣었어요. 곰치가 이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분위기와 스타일입니다. 전체적으로 음울한 분위기가 더해진 희망적인 요소로 인해 먹먹하고 불운한 느낌이 든다. 이 분위기가 어떠냐면 되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요. 근데 그게 더 음울하게 만들고 뭔가 긴박함을 주거든요. 스토리가 쓰여 있어서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이런 느낌들, 나의 개인적인 느낌들을 더해 넣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극중 인물까지 정리를 했어요. 곰치, 구포댁, 도삼, 쓸쓸이, 임재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물의 주요 인물들의 관계를 정리하셔도 돼요. 곰치는 지금 어부라는 직업에 열정이 가득하며 자신이 자부하는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그리고 만선을 꿈꾼다. 그 다음에 구포댁, 바다를 벗어나고 싶은 집념이 강하고 모성애가 강한 인물로 자식들의 죽음에 인해 되게 힘들어하고 있다. 도삼, 곰치의 아들이며 기운 가세를 되돌리기 위해 곰치와 함께 바다로 떠나지만 풍랑을 만나 죽는다. 자, 쓸쓸이, 곰치가 빚을 갚지 못하면 범세에게 팔려갈 위기에 처해 있다. 친구 연철의 애인이고 되게 순박하다. 임재순, 선박이며 선박을 가지고 있으며 곰치에게 돈을 빌려준 인물이고, 곰치가 만선으로 얻은 이득을 모두 가져가며 더욱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인물을 딱 정리하고 나면 이 인물의 전체적인 틀이 확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